묵상 수련과 모임들을 이끌면서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다니는 작가 운마니 리자 하이드는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뿐이라고 말하며 생각 속에서의 알미 아닌 다른 종류의 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17-55호에 실린 글 중 하나인 알 수 없음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아는 것에 높은 권위를 부여한다. 알고 이해하면 인생에서 앞서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늘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알고 나면 일시적으로 안도감과 보호된 느낌이 든다. 반면 모르는 대상은 두려움을 자아낸다. 모름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어서 인간의 정신으로 모두 이해할 수는 없기에 인간 정신은 그 인식의 틈을 끊임없이 개념과 믿음으로 메운다. 우리는 죽음을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는다. 죽음이란 아는 것의 끝이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나는 천진하게도 몰랐다. 나는 나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몰랐다. 무엇을 겁내야 하는지,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를 몰랐다. 나는 그야말로 백지였다. 그 모름의 상태에서 나는 텅 비어 있었다. 때묻지 않고 열려있는 순수함 뿐이었다. 마른 스펀지처럼 나는 부모, 선생, 사회가 제시한 모든 규칙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빨아들였다. 존재하는 방법에 대한 온갖 관념이 내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런 관념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이 몸, 마음이라는 것이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골칫거리가 되지 않는 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훈련받았다. 그 덕분에 빈민가나 감옥으로 가지 않고 사회에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동시에 이것은 내가 삶을 제한된 것이라고 배웠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내가 몸이나 특정 인격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믿기 시작했다. 나는 여기에 있고 나머지 세상은 저기에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나는 바깥 세상을 무서워해야 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보호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 생존법을 배우는 과정에선 두려움과 분리만이 강조될 뿐 분리를 넘어 그 이면에 존재하는 것은 간과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뒤에도 각종 규칙과 관념의 손길이 닿지 않는 미지의 영역은 남아있었다. 이 알 수 없음의 영역은 어떤 사상이나 믿음에 물들지 않은 채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 삶이 때로 바쁘고 소란스럽더라도 미지의 이것은 항상 텅 비어 있었다. 알 수 없는 이것으로서의 나는 지금까지의 생각과 달리 결코 분리된 개인이었던 적이 없었다. 나는 텅 비어있는 영원한 존재였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성인이 되면서 이 점을 점점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으나 실제로 바뀐 점은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거나 내가 삶에서 많은 일을 해냈다는 느낌은 내 생각에 불과하다. 내게 습득된 생각들을 모두 버렸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생각들을 올바른 관점에서 본다는 것, 다시 말해 그야말로 생각으로만 본다는 것이다. 나는 생각이 쓸모없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생각은 세상을 사는데 쓸모있는 도구다. 하지만 생각은 마치 한계가 실제하는 양 작동한다. 생각은 인생이라는 게임의 규칙과 한계를 알려준다. 마치 모노폴리 게임의 규칙을 아는 것과 똑같다. 하지만 우리는 게임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탓에 실제로 런던의 고급 주택지에 집을 살 수 있다거나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생각을 생각으로 봐야 이 모든 삶이 역할극 같은 게임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한계란 없다.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였을 때처럼 순수하고 열려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자신이 탐구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고통을 없애줄 최후의 해결책을 찾아 헤맨다. 아, 이제 나는 얻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휴식처를 염원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우리를 영원히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 해결책이란 결코 없다는 점이다. 삶이라는 연극에서는 어떤 삶도 영원할 수 없다.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이해가 있으리라는 믿음은 끝없는 절망으로 이어질 뿐이다. 생각의 속성은 무엇이든 낱낱이 파헤쳐서 모름이라는 두려운 상태를 벗어나 안전해지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불가능하다. 이 농담 같은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삶이다. 알 수 없음은 육체적으로도 불확실하다는 감각으로 느껴진다. 빙판길을 걸을 때처럼 발밑이 불안하거나 어느 방향으로 갈지, 무슨 행동을 할지 확신하지 못할 때 몸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감을 느낀다. 하지만 생각을 믿지 않으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영원한 의지처나 확실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보인다. 인생이 아무 이유나 의미 없이 바로 지금 새롭고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이것은 매우 불편하고 두렵지만 동시에 아주 생생하다. 이 상황에 편안해지려면 나는 완전히 드러나 있지만 동시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보호가 필요 없다. 생각은 나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 하지만 사실 나와 나 아닌 모든 것은 하나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나다. 여러분은 이것을 삶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삶이 나를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일체 모든 것에 완전히 내맡기는 것이다.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생각으로 아는 것은 어떤 것도 믿음직하지 않다. 알지 못하는 것을 경계짓고 분리하려 알려고 하는 것이 생각의 속성이다. 마치 경계가 있는 양 연기하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러한 생각의 상질은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경계가 나를 설명하는 실질적인 한계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진정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상 속에서의 제한된 자아감이나 생각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생각 속에서 아는 것이 아닌 다른 종류의 삶도 가능하다. 바로 알지 못한다는 인식 속에서 아는 것이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알 수 있다. 정말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이나 이해의 차원에서는 알 수 없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알미라니. 알 수 없음이야말로 진실로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다. 우리는 영적인 추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알미나 이해에 다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맥 빠지는 일인가. 알거나 찾아야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영원한 휴식처란 없다. 나의 삶도 나의 죽음도 없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나는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생각은 이건 어떤 일이야 하며 꼬리표를 붙이지만 나는 그 생각에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신념도 없고 어떤 희망도 가지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올바른지 모른다. 다만 말과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인식할 뿐이다. 내가 아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이것뿐이다. 삶 자체야말로 내가 가진 것이자 나 자신이다. 온마니 리자 하이드의
알 수 없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생각을 믿지 않고 어떤 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 삶이 아무 이유나 의미 없이 바로 지금 새롭게 펼쳐진다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